만약 당신의 남편이 효자라는 이유로 당신의 눈물을 모른 척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다정다감하며 잘생긴 외모에 늘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자주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바쁜 남편 대신 제가 간병을 맡게 되었고, 형님들과 시누이들은 돌아가며 보자던 약속과 달리 병원에는 거의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실로 들어오면 항상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엄마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별 말씀 없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니?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부탁한 거잖아. 당신 덕분에 나는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길과 다정한 눈빛에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완전히 터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용돈을 보내며 친정을 챙겼고 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늘 형편이 어려운 친정 가족을 생각하면 남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병실에서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이 옆에서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다정함과 진심 어린 고마움이 제 마음을 다독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남편의 손길과 다정함 덕분에 첫 번째 시련은 버틸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병환과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때는 조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곁에 있어준 덕분에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느꼈지만 저에게 남겨진 긴 여정과 고통의 그림자는 이미 천천히 제 삶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를 모시자. 형님들과 누나들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정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가전제품 바꾸셔야 한다며 이걸로 사드려. 남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친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현실은 저를 점점 더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온 첫날부터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불평이 이어졌고 집안일을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일 것이라 믿었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챙기는 데 집중하며 저를 보호하기보다는 잘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친정을 생각하며 남편이 보내는 금전적 지원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심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시어머니와의 긴장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남편의 다정함과 효심 뒤에서 홀로 지켜야 하는 현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로서 해야 할 일과 친정을 위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점점 자신의 마음을 묻어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긴 세월. 앞으로도 반복될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가 구박을 한다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따로 불러 저녁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평소보다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요즘 왜 그렇게 짜증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밥도 제때 안 주고 눈도 흘기고 말대꾸도 했다잖아.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뿐이야? 그 한마디에 마음속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할 이유는 뭐예요? 억울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어머니한테 잘해. 이번엔 정말 지켜볼게. 그 순간 저는 지켜본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효자로서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저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밥이 조금 늦게 차려지거나 집안일이 완벽하지 않을 때면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말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는 웃으며 얘가 없으면 집이 굴러가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 미소 뒤에서 홀로 숨죽여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과 친정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제 마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지쳐가면서도 제 역할과 책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이미 지나갔고 저의 삶은 이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긴 세월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견뎌야 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고 저는 하루하루를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효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저에게 향한 관심과 따뜻함은 점점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한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던 시간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생긴 부담, 친정을 위한 마음, 남편이 보내는 금전적 지원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고 불편함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는 눈에 띄지 않는 균열과 냉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긴장하고 숨죽이며 행동해야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외부에는 웃음을 띄워도 속으로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마음속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을 지켜야 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최소한의 평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감정은 철저히 묻혀버렸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무게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참음의 연속이었고 희생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월 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이 긴 침묵과 희생은 남편에게는 당연한 효도의 일부였고 시어머니에게는 자연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늘 묵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 희생과 인내는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삶은 사랑과 책임, 희생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심한 말투도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가슴에 박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엄마가 좀 아프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셨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미루셨네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술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 때문에 늘 고생하던 엄마.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수술을 하셔야 해요. 수술비가 조금 필요해.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병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친정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라니, 여보, 엄마가 이번엔 진짜 위험하대요. 남편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당신 친정 식구들은 꼭 이런 식이야. 맨날 돈.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해. 나도 인간이야. 당신 친정은 빨대로 내 피만 빨아먹잖아.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나도 딸이에요. 나도 내 엄마 살리고 싶은 딸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반만 줄게. 나머진 알아서 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참고 살아온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효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 그리고 친정을 위한 절박함까지 겹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도박장 가는데 거기서 돈 좀 벌었어. 진짜야, 잠깐만 해봐. 급할 때 도움 될 거야. 처음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도박이라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병실에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엄마 얼굴을 보자 무슨 짓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이번 한 번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을 벌었고 그 돈으로 친정엄마의 수술비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박으로 얻은 순간의 안도감과 친정엄마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이며 현실과 위험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0여 년간의 참음과 희생 위에 친정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도박이라는 위험한 선택이 겹쳐 저는 한없이 흔들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또 한 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됐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돈이 떨어지자 또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마음은 조급해졌고 돈이 필요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잃은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카드값과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요즘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와? 그게 병원비 때문에 좀.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라도 챈 듯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하는 짓 다 알고 있어. 남편 돈 빼돌리는 거지? 그 말에 온몸이 얼었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 돈에 손대는 여자는 오래 못 가.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과 잃은 돈, 친정엄마의 수술비와 남편의 냉정한 시선 사이에서 저는 하루하루 숨막히는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서류와 카드 내역을 바라보고 저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안전과 남편과의 신뢰, 그리고 10여 년간 쌓인 희생과 인내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아도 도박의 늪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삶과 가족을 걸고 싸워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은 이미 제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꽂힌 압류통보장을 보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통보장을 발견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단단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잠깐 도박을.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박이라고? 말끝이 날카로웠고 집안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고 남편의 효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혼은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참아온 제 삶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참았어. 친정 식구들 건사한 것도 다 했고 난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도박은 용납할 수 없어. 그건 선을 넘었어. 그 말은 제 마음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고통과 희생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평가되는 듯한 현실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냉정함을 유지했고 저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도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가족, 남편과의 신뢰까지 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 놓였습니다.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낸 뒤 집안은 하루하루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은 듯 오히려 제게 쓴소리를 더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런 여자는 오래 못 간다니까.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이제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서재에서 따로 잠을 잤고 저는 침대 한켠에서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 꼭 제 손을 잡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있어도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신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더는 못 버티겠어. 정리라니,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당신 도박한 거 그건 넘어설 수 없는 선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는 줄 생각 없어. 그동안 당신 친정에 내가 얼마나 보냈는지 알잖아. 난 할 만큼 했어.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가족이잖아요. 그 돈은 내가 부탁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당신이. 됐어.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엔 남은 게 없다는 걸.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그토록 냉정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전부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몰라요.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다 봤어. 그냥 이제 지쳤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TV 소리가 새어나오고 남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간호, 구박, 남편의 효심, 그리고 가난했던 친정을 떠올리며 참고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위자료 한 푼 받을 자격도 없는 삶으로 치부된다는 게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라면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버텼을까? 그날 남편은 제게 서류 한 장만 남기고 모든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없이 차가운 그 문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다툼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사라졌는데 마음 한켠은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앉은 식탁 앞에서 저는 멍하니 식은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난 할 만큼 했어. 그 한마디가 마치 제 인생의 값어치를 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가볍게 지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부터 시작된 인내, 그분의 구박에도 웃으며 밥상을 차리던 날들, 그리고 남편의 효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 자존심을 수없이 삼켰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단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박. 분명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가난했던 친정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제게는 그게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남편은 저를 불쌍한 여자도 불행한 아내도 아닌 그저 도박한 여자로 기억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제 잘못만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냉정함, 그리고 친정을 위해 버텨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온 제 20년의 세월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창틀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얗게 녹아 사라지는 그 조각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족을 믿었어. 그게 죄라면 정말 죄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 이야기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